반갑습니다. 배우 한상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 강연보다는 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께 나누러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부터 연기자가 되겠다고 하고 시작을 하고 올해까지 20년 좀 넘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2007년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2007년 신인상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떤 작품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작품에 나왔다는 걸 설명하는 게 너무나 오래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작품 중에서 혹시 예전에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거기 제가 나옵니다. 모르시겠죠? 소지섭 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서에서 소지섭 씨가 앉은 자리 바로 앞에 앉아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해도 모르시겠죠?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거기에도 제가 나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배우 생활을 합니다. 배우는 누군가 알아줬을 때 배우인데요, 집안에서만 알아주고 주위 친구 한 3, 4명, 10명도 한 2자릿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배우인 거를 알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저는 아무도 모르게 데뷔했듯이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은퇴를 선언합니다. 저는 한상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무명 배우 생활을 하면 현장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여러 스타 배우들도 있고 주연 배우들도 있고 또 그 배역 중에서도 고정 배역이 있고 또 이름이 있는 배역이 있고, 근데 저는 아침에는 뭐 은행원으로 출연하고 점심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길 물어보는 행인 일, 저녁 때는 뭐 순경 역할, 이런 역할을 하루에 막 번갈아가면서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배우란 직업이 너무 좋긴 하지만 연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저 혼자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막막하게 외국에 처음 도착한 날 제가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일단 호텔에 짐을 풉니다. 첫날 밤 딱 누워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 모든 게 막 슬로우 비디오처럼 지나갑니다.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이, 야,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하물며 그때 저는 결혼돼서 가정도 이루고 있었어요. 아내는 한국에서 일단 있었고요. 제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겠다. 이게 불과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2006년, 10년 전이죠. 그렇게 하고 첫날 밤 몸을 뉘어서 이게 너무 막막하니까 눈물조차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호기롭게 떠나오긴 했는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게 귀찮고 뭐 이거 한국에서 온 전화일 텐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친구면 어떡하지, 어디냐고 물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할 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상대 쪽에서 네, 한상진 씨죠? 여기 어떤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여기 뭐 드라마 내일 오디션 있으니까 보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미국인데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났는데 그 전까지 제가 이 뛰지 않고 있다고 느꼈던 심장이 갑자기 막 이렇게 뜁니다. 그 전까지도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많은 이 뭐 출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때처럼 심장이 갑자기 뛰는 적이 없었어요. 왜 이러지? 왠지 이 오디션이 제 인생의 마지막 오디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공사에 전화했더니 가장 빠른 비행기가 내일 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한국에 도착해도 3일 뒤에 도착하는 거예요. 당장 그 제작사에서 말한 내일은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수중에 900만 원 정도가 있었잖아요.
이 돈을 갖고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나? 다시 전화를 겁니다. 한국으로 하는 비행기표를 그러면 끊겠습니다. 얼마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갈 수 있는 비행기표가 실제로 이코노미 클래스는 없고 비즈니스 클래스부터 남아있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비싸거든요. 외국에서 돌아올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거기다 하물 이름도 없는 무명 배우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한국에 오디션을 보러 온다.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전 재산을 걸고라서도 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오디션을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포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화 한 통이 제가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 오디션은 실패라더라도 난 가야 된다. 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더라도 난 이 오디션을 꼭 보겠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민을 결심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생각해도 웃깁니다. 재밌죠? 웃기죠? 네. 그렇게 돌아와서 제작사를 무작정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상진입니다. 저 전화 받고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작사 관계자가 그 오디션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그 분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그럼 왔으니까 감독님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옆방으로 갑니다. 거기 한 분이 감독님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제 프로필을 보시더니 야, 너는 그저께 왔더니 오늘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다른 오디션 같았으면 예, 죄송합니다 이랬었는데, 그때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생각을 갖고 갔잖아요. 갑자기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제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 얘기를 그 감독님이 너무 재밌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제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1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오디션을 그렇게 본 적은 없었거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니까 감독님께서 야, 너 참 재밌는 친구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생각한 캐스팅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내가 다음 작품 때 연락 줄게. 그리고 감독님께서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전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문을 닫고 나왔는데 제가 그 전까지 못 느꼈던 걸 느꼈어요. 뭐였냐? 저는 한 번도 사실 그 전까지 방송이나 영화에서 제가 주인공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감독한테 말하는 그 순간만큼 제가 주인공이더라고요. 한상진이라는 드라마, 한상진한 영화, 한상진한 작품에서 주인공은 난데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줬는데 그걸 너무 즐겁게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와, 맞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떤 작품에서만 주인공 하려고 했었지 내 인생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상진한 미니시리즈, 한상진한 드라마에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영화라면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이 얼마나 이 상황을 재밌게 보고 있을까? 주인공이 역경을 막 이겨내고 막 여기서 여러 사람들 또 비행기표를 끊고 막 그 순간에 엔딩이 끊기고 사람들 막 시청률 팍팍 올라가죠. 막 저 놀래는 표정에서 막 놀래면 막 시청 확 올라가고, 다음 주 뭐 이렇게 하면 비행기표 딱 타고 오면 그 다음 회가 딱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배우가 아니어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외국에서든 이제부터 내가 주인공인 내 인생을 살겠다. 난 배우가 아니어도 된다. 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을 하고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지금 어쩌면 약간 우리가 시점을 바꿔서 본다면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 인생에서 저는 조연이죠. 제 인생에서 관객분들은 또 조연이 될 수 있죠. 각자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 이 마지막 순간, 이 절실함 속에서 제 전 재산을 걸고 왔던 그 오디션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겁니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되게 허탈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해탈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 인생을 살자. 그러고 나서 이 오디션의 반전은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이제 외국으로 가든 어디든 난 이제부터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살겠다. 이런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 제작사에서 오라고 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기억하시죠? 하얀 거탑. 아직까지 포스터에 제 얼굴은 없습니다. 예,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에서 저는 의국장 박건아 역을 맡아서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한테 몇 명의 팬클럽도 생기게 되고요.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놨었거든요.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저한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전 그전까지 자존감도 없고 주변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저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각자 개개인이 다 최고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전 이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 이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도 했었고요. 최근엔 육룡이 나르샤 서클이라는 드라마에도 출연했었고요. 그 아주 저한테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비행기표를 사고 그 전화를 받고 삶의 인생이 변할 때는 긴 시간 뭔가 큰 고민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순간에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결정해야 될 때 그 순간에 결정을 하려면 그 전에 분명히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노력과 자기만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각자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니까요. 오늘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창의성이란 말이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창의성은 모든 생각의 유형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고차적인 사고 능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란 말에 대해서 어원을 찾게 됩니다. 영어로 크리에이티비티 맞죠? 발음 괜찮죠? 찾았더니 깨다라는 어원이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깨다. 창조하고 창의 이게 하려면 무엇인가 깨져야 된다. 깨져야지만 새로운 더 큰 그릇이 될 수가 있고 깨져야지만 제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깨졌던 시점은 그 감독님 앞에서 1시간을 얘기했던 그 순간 제 인생이 한번 깨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깨지는 순간은 여러분들의 절실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전 재산의 반을 걸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 시점처럼 무언가 내가 해내겠다는 절실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려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을 바꾼 얘기를 해드렸고 이 시간 이후에 단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통해서 뭔가 깨지고 또 의미를 꼭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제 얘기 재밌으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 많이 봐주시고요. 드라마에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